동아, 안녕하세요. 오늘 칼로리 섭취랑 글리코겐 저장, 지방 저장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만 알면 정말 내가 이제 거의 모든 거에 대해서 막 통달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내가 왜 저녁에 먹으면 살찌는지, 왜 지방을 제일 잘 태우는 운동 강도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왜 치팅데이가 중요한지, 왜 가르시니아가 중요한지 등 GI 지수도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거 하나로 끝나요. 그럼 딱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이게 칼로리 섭취예요. 그럼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을 먹으면 그와 동시에 칼로리 소비는 꾸준히 일어나요. 우리가 칼로리 소비는 멈추지 않아요. 밥을 먹는과 동시에 칼로리 소비는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남는 것들이 글리코겐과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요건 너무 쉽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칼로리 소비가 줄어들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밤에 먹으면 살찐다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밤에 먹으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님들 지금 제 영상 볼 때 뭐하고 있어요? 떠들어봐.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막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지 않은 만큼 칼로리 소비는 줄어들어요. 특히 저녁에. 우리가 밤에는 뭐예요? 좀 쉬죠? 그러면 칼로리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칼로리 소비가 줄어들었으면 이렇게 계속 칼로리 섭취는 계속 오는데 얘들이 갈 곳을 잃잖아요. 얘네들 탱크가. 근데 글리코겐은 이게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무제한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그냥 쭉쭉 늘어나.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그래서 칼로리 소비가 줄어들었을 때는 지방 저장이 많이 된다라는 게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먹었을 때 살찐다라는 게 요런 의미고, 그리고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칼로리 섭취가 그럼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이제 있는 거죠. 이게 뿅망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칼로리 섭취가 많으면 이 양치가 커져요. 커지면 어떻게 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칼로리 섭취가 많으면 이게 커지니까 당연히 얘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늘어나는 거예요. 과식하면 문제인 것들이 이런 거예요. 과식하면 문제인 것들이 이런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뭐 복잡한 원리라든지 솔직히 호르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되긴 되는데 이게 일단은 기본이에요. 괜히 뭐 저녁에 먹으면 뭐 성장 호르몬에 방해가 된다더니 뭐 그런 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일단은 이게 가장 첫 번째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GI 지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GI 지수가 뭐냐면 글리세믹 인덱스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내가 혈당이 얼만큼 천천히 올라가느냐 아니면 빠르게 올라가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글리세믹 인덱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탄수화물에 대한 흡수예요. 얘는 칼로리는 그대로예요. 얘는 그대로인데 GI 지수가 낮다라는 거는 탄수화물에 대한 이 통로가 작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야. 칼로리 양은 그대로예요. 잘 들어. 칼로리 양은 그대로예요. 칼로리 양은 그대로인데 이 통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장하는 시간보다 소비하는 시간도 여유가 있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이 조금 덜 찔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포만감이라든지 그런 원리도 있어요. 포만감이라든지 그런 원리도 있는데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많이 먹으면 이 뿅망치가 커져요. 커지면서 얘도 두꺼워져요. 많이 먹으면 두꺼워져. 그러니까 GI 지수가 낮은 거는 많이 먹어도 된다라는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참고로 GI 지수는 포도당에 대한 보통 지표예요. 더 어려워지죠? 살짝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식으로만 그냥 흘려 들으세요. 포도당에 대한 지표예요. 한마디로 과당은 카운팅이 되지가 않아. GI 지수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이 통로가 작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과당은 카운팅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도 GI 지수가 낮아요. 설탕이 포도당이랑 과당이랑 결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흡수도 빠르잖아요. 근데 포도당만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I 지수 볼 때 꼭 걸러야 되는 게 과일, 그 다음에 과당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걸러야 돼요.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예를 들면 고구마, 감자, 뭐 현미, 백미, 떡, 이런 애들, 전분으로 스타치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사실상 GI 지수를 활용하는 애들이고, 설탕도 GI 지수 낮아요. 걔는 67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살짝 어려운 거 했어요. 이제 어려운 거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는 다이어트 보충제가 있어요. 그 다이어트 보충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르시니아도 탄수화물에 대한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어요. 탄수화물 칼로리 섭취를 하는데 이 지방 통로를 줄여요. 잘 들어요? 이거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가르시니아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내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를 억제해줘요. 근데 여기서 님들 잘 들어요? 칼로리 섭취 변해요? 칼로리 소비 변해요? 얘네들은 안 변해. 단지 이것만 변해요. 단지 이것만 변해요. 그래서 글리코겐을 많이 보유해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탄수화물에 대한 거예요. 탄수화물이 그럼 갈 곳을 잃어서 글리코겐이 더 많이 저장이 되겠네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글리코겐이 약간 더 저장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지방이 저장이 덜 되는 거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글리코겐이 저장이 되는 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글리코겐 저장 활용하는 방법이랑 같이 또 엮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치팅데이. 치팅데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저장 탱크는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글리코겐은 내 몸에 별로 그 저장 탱크가 적어요. 이 글리코겐 저장 탱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량을 키워야 돼요. 아무튼 지방은 무한히 계속 저장이 돼요. 내가 계속 막 먹으면 계속 이 지방이 계속 늘어나는데 글리코겐은 이게 저장이 탱크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치팅데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요. 그럼 글리코겐이 이렇게 고갈이 돼요. 그 다음에 지방도 이렇게 고갈이 될 거 아니에요. 지방도 이렇게 고갈이 돼서 얘도 이제 고갈이 되고 얘도 이제 고갈이 되고 글리코겐도 이제 쭉 이제 고갈이 다 됐어요. 거의 다 고갈이 됐어. 자, 그랬을 때 이때 이제 얘를 채워주자라는 거예요. 뭘 많이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 그게 치팅데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팅데이는 글리코겐을 저장을 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얘도 지방도 차긴 차요. 지방도 차긴 차는데 내가 최대한 뭐라고 얘기했어요? 글리코겐은 시간당 회복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라고. 그래서 최대한 치팅데이 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주면서 뭘 채워주는 게 좋아요? 글리코겐을 채워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여기서 제가 글리코겐 그 치팅데이 도움이라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론이 제가 두 가지로 나눴어요. 왜냐면 초보자랑 중고급자로 나눴거든요. 그 이유가 글리코겐이 이렇게 다 고갈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갑자기 얘네들이 툭 하면서 분신술을 써요. 뿅. 글리코겐 저장 탱크가 늘어나요. 글리코겐이 다 고갈되면. 그래서 치팅데이 때 더 많은 글리코겐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다 채워 넣을 수 있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채워두면 뭐예요? 그럼 좋은 장점이 뭐냐? 글리코겐 이렇게 채우면 장점이 뭐냐?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쓰는 에너지원은 얘들이에요. 한마디로 웨이트 수행 능력이 이제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메소드를 만들고 있긴 있는데 아마 초보자분들은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글리코겐을 다 고갈시키는 게 힘들어요. 글리코겐을 다 고갈시키는 게 힘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또 태워주는 거죠. 이렇게 태워주고 이제 태워주고 얘도 이제 태워주고 지방도 태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치팅데이라는 게. 근데 일반적인 이제 치팅데이는 보통 이렇게 이제 고갈되어 있으면 이제 다시 한 요 정도 이제 채워주는 걸 목표로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거 느낄 거예요. 얼마나? 아니 맨날 뭐 이런 이론들만 보면 님들도 그렇잖아. 솔직히 뭐 치팅데이 하면 솔직히 그렇지 않아? 얼마나 먹어야 되는데? 뭐 얘기해주는 게 없어. 그냥 맨날 치팅데이 가지세요. 치팅데이 뭐 가지면 돼요. 얼마나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100kg인 사람이랑 뭐 60kg인 사람이랑 뭐 똑같이 먹어? 왜 항상 얘기가 없어. 님들도 그런 거 되게 답답할 거예요. 영양에 대해서만 떠드는 사람들은 왜 정확한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안을 안 해주는 건지. 하지만 저는 해드려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치팅데이 도우미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탄수화물을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계산을 해서 도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요. 왜냐면 저는 똑똑하니까요. 실제로 지금 계산식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데 요즘 생방하고 질문 받는다라고 해서 지금 몇 달째 좀 안 만들고 있긴 있는데 정리만 하면 돼요. 수식은 다 만들어 놨어.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할 게 제가 60에서 70%의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지방이 제일 잘 탄다라고 해요. 지방이 제일 잘 탄다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거 사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사실 평소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당연히 이게 좁겠죠.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 평소에 사용하는 에너지 대부분은 지방이에요. 대부분은 지방이. 탄수화물은 되게 조금 사용해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한 게 60에서 70%의 강도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칼로리 소비가 하나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심박수 60에서 70%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강도가. 야, 이 정도로만 해도 된다고? 숨도 그렇게 별로 안 차는데? 진짜 별로 운동 강도가 별로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숨차게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탄수화물 소비가 늘어나요. 잘 봐요. 칼로리 소비 칸이 어떻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커지긴 했죠. 전체적으로 커지긴 했는데 지금 뭐가 타고 있어요? 탄수화물이 타고 있어. 글리코겐이 타고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지방 태우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건 지방 태우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얘는 그러면서 더 줄어들어요. 얘는 살짝 이제 줄어들어요. 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방 연소는 60에서 70%의 심박수에서 제일 잘 타고 그 이상부터는 점점 줄어들어요. 칼로리 소비는 늘어나요. 얘 크기 자체는 늘어나. 그래서 지방을 태울 때는 솔직히 말해서 지구력 싸움이에요. 왜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오랫동안 낮은 강도에서 오랫동안 하는 게 사실 제일 짱이긴 해요. 제일 짱인 거고,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 있어요. 그러면 동면주님 말씀하셨던 뭐 힙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글리코겐 저장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게, 그거는 일시적으로 정말 가냘픈 얘를 하루 동안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운동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고강도로, 그러니까 심박수 90%에서 1분 쉬고 1분 쉬고 1분 뛰고 1분 쉬고 1분 뛰고 1분 쉬고 1분 뛰고 그렇게 반복을 하고 10회 반복을 하는 게 요거를 2시간 동안 넣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얘를 2시간 동안 넣어주는 효과가. 근데 물론 굉장히 힘든 방법이에요. 이거는 참고로 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아까도 물어봤듯이 여러분들이 뭐 치팅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본인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제가 추구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얼마나 먹어야 돼? 내가 얼만큼 써야 돼?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동면중의 운동 도움이거든요. 그거는 카페에 올라가 있어. 카페 자료실에 회원 가입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수치만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되도록 똑똑한 동면중이 만들어 놨어요. 물론 추상적이긴 해요. 살짝 추상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눈 감고 걷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님들 아까도 말했듯이 그러잖아. 맨날 치팅데이 하는데 도대체 얼마큼 먹을 건데? 없잖아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못했던 관점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뭐 GI 지수는, 낮은 GI 지수는 뭐 포만감도 더 주고 뭐 그런 것들도 등등 있는데, 일단은 여기 좀 칼로리 위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똥빠.